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준비를 시작하실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직업상담사 과목 중에서 제3과목 직업정보론하고요. 제4과목 노동시장론 과목을 함께 공부할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가 기존의 교재로부터 이제 새롭게 개정이 돼서 개정된 교재를 가지고 새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1차 과목에서 우리가 객관식으로요. 직업정보론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실기 주관식 단문 서술형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차 과목 중에서 노동관계법규를 뺀 나머지 4과목, 상담 심리, 그다음에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해서 4과목을 과목 구분 없이 18문제 내지 20문제 정도를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주관식 단문 서술형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게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1차 객관식, 사지선다, 정보론, 시장론 공부 함께 할 거고요. 이 과정에 이어서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 또다시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 주관식 공부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이라는 게 2차 시험에서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차 5과목 중에서 법규를 뺀 나머지 4과목으로 그대로 2차 주관식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2차 시험에 합격을, 특히 이제 동차 합격을 하시는데, 제가 매번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건이 뭐냐, 1차 시험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후에 2차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과정에서 1차에 올인하는 공부를 하시고 1차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또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올인해서 2차 주관식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 반 동안에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고, 그래서 주로 동차 합격을 여러분들도 목표로 하실 건데, 물론 뭐 동차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하시고 한 달 반 후에 2차 시험에서 동차 합격하는 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2차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2차 시험에서 이제 보통 합격을 하시죠. 그래서 동차 내지는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일반 수험생들과는 좀 달라야 될 겁니다. 이거 제가 강의 시작할 때부터 4번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동차 합격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사실은 2차 공부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과정 공부를 함께 지금부터 할 건데요. 하는 과정에서 제가 끊임없이 출제 논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제가 선생님들 요거는 1차 과정에만 나와요, 2차에서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논점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 2차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또는 어떤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은 논점 공부를 하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 여러분들 이건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2차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라고 하는 논점은 반드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1차 플러스 2차 이렇게 좀 목차 앞에다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1차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제가 2차에서도 출제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거의 반드시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준 암기까지는 지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논점들은 객관식에서 사지선다 고르는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하고 한 달 반 후에 보는 2차 시험에서도 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 암기를 해주신 내용들은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앞서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외우셔야 될 건데 그 외우는 내용들을 많이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1차 때부터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신다. 그 동시에 준비하는 모습, 방법은 뭐냐? 제가 수업 중에 2차 논점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은 꼭 복습을 하실 때요. 단순히 그냥 객관식 시험 대비만 하지 마시고 외워서 쓸 수 있을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1차에 올인한 후에 합격 후에 한 달 반 동안에 외우려고 막 애를 쓰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암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동차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시험은 1차에 객관식에 올인하고 1차 끝나고 2차에 올인하는 공부를 해서는 동차 합격이 어려워요. 근데 동차 합격이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고 한 달 반 후에 2차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2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시험이 보통은 한 4개월 정도 후가 될 거예요. 아마 3, 4개월 정도 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 공부는 저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젊은 분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24시간, 4시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잡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좀 떨어지시고 공부에 대한 집중도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데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어쨌건 동차 합격을 반드시 목표로 하신다. 그걸 위해서라면 1차 공부하실 때부터 객관식만 대비하지 마시고 제가 2차 논점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꼭 책에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꼭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부터 100%는 아니에요. 마지막 어차피 2차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외울 거니까 준 암기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2차 과정으로 가시면 2차 과정에서는 이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시 설명을 할 만큼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논점을 압축하고 이제 우리가 1차에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2차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답안에다가 이런 양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는 방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논점을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론들은 우리가 1차에서 공부를 할 거다. 그러니까 1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1차를 얼마나 내공을 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객관식 시험만 대비하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공부 탄탄하게 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힘들겠지만 자, 그래서 어떤 공부든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뭐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공부니까 가급적 좀 즐겁게,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정보론이나 그런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시장론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경제학 개론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어요. 출제 범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동네이긴 하지만 가급적 우리가 좀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 과목이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도 높을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꼭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들은 반드시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시고는 그걸 여러 번 읽는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목과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는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예습은 해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업 중에 제가 강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요,
직업정보론 공부 과목은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직업정보론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시장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목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업정보론 요거는 실무 과목이에요. 실무 과목. 실무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직업상담 업무를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로 여러분들 앞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실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전문가로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냐, 그들에게 필요한 직업 정보를 어떻게 생산해서 제공할 거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취업으로 연결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과 관련된 실무적인 과목이 바로 직업정보론입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은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미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의 직업정보 제공 자료들을 활용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직업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공부라는 곳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만날 분들이 실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거냐, 실업의 모습은 뭐가 있고 실업은 왜 발생하는 거냐, 그럼 이 실업을 해결하는 대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노동시장론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노동 수요 쪽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노동 공급 이론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업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임금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건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최저임금제는 왜 시행되고 있는지, 최저임금제가 갖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노동시장론이죠. 이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 노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경제학 동네 중에서도 이 노동경제학의 개론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제 기준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시고,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쪽은 실무 과목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이 과목에 직업정보로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중심으로 갈 거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출제 논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제가 교과서에 있는 직업정보론의 범위를 수업 중에 둘로 나눌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 시험 여태까지의 우리 시험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 시험이 시행된 지가. 그러나 1910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라고 하냐면 1913년, 이게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죠? 지금 한 15년,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험 자체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게 2003년? 요 정도부터요. 2003년 정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3회 때, 요때부터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문제가 변형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4번 시험을 봤거든요. 워낙 공공 쪽에서 이 직업 상담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특별 시험까지 해서 4번을 봤는데, 그때 2010년 3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들어왔는데, 실제로 2010년 3회 이전의 기출 문제는 그냥 연역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2010년 3회 이후의 기출 문제들을 봐야 되고, 2차 실무 과목에서는 이제 2013년 이후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떤 논점들이 출제가 되었고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들을 분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논점들이 지금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오겠구나.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제가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교과서에 있는 직업정보론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되는 논점하고요. 출제가 되지 않는 논점을 제가 선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없죠.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그래도 1년에 3번 시험 보면 1번 이상 정도는 나올 만한 논점들, 이런 논점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뭐 한 4, 5년에 한 번 나오거나 3, 4년 정도 지나면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논점들은 제가 과감히 버릴 겁니다.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째려보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논점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면 그 내용에서도 제가 정답이 되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과 정답이 되지 않는 들러리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중 직업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면 출제 논점 안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지문은 맞는 말을 바꿔치기 해서 틀린 말을 만들어서 정답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정답 지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정답 지문은 교과서에 있는 원래 맞는 말의 내용을 어떤 단어를 바꿔치기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는. 그러면 제가 그 키워드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문장에서 요 단어 요렇게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다 이걸 밑줄을 그어 주셔야 돼요. 요 단어를 요렇게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 같은 거 우리 좀 이따 공부할 건데 거기서 제가요 여러분들 요 지문 중요합니다 하면서 읽을 거예요. 같이 중요한 조문들은 중요한 조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한국 고용직업분류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업사전에서의 직업 코드는 한국 고용직업분류 직업분류의 세 분류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하거든요. 숫자로 표기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국 고용직업분류입니다. 표준직업분류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고용직업분류 요거를 표준직업분류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구나. 표준직업분류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구나. 이렇게 써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표준직업분류 가로서 X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직업분류예요. 표준직업분류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로 바꿔치기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네 자리 숫자예요. 소분류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로에서 X 이렇게 써놓으셔야 된다고. 이게 키워드니까. 그래서 요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로 바꾸거나 요거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돼서 정답 지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다른 색펜, 예쁜 펜으로 색깔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요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룻밤 지나기 전에 꼭 3번 이상 읽으세요. 빠른 속도로. 정독도 할 필요 없습니다. 속독으로 3번 이상.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논점에서 출제되는 논점에서 정답이 아닌 들러리 지문들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내용들은 책에 있는 맞는 말들을 그대로 넣어놨을 거란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 눈으로 같이 한 번만 읽으시면 돼. 그래서 출제 논점 안에서 출제가 될 때 정답이 되는 지문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건 제가 수업 중에 같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는 들러리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볍게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험의 지문에 나오면 내가 이 지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고, 출제가 되지 않는 조문은 제가 그냥 째려볼 거예요. 그냥 이거 눈으로 그냥 째려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수업 중에 제가 안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 그냥 눈으로 째려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이 한 5분의 2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 5분의 2 정도 분량으로 줄어든 요 내용을 남들 전체를 1회독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하시면 돼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객관식 시험을 앞두고는 객관식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압축,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책에다가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2차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별표를 하신다든가 앞에 목차 앞에다가 2차라고 표기를 해놓으시고는 복습을 하실 때부터 이거는 이쪽은 쓰면서 또는 여러 번 읽어서 주 남기를 좀 해주시면 2차 공부하실 때 남들보다 굉장히 편하고 또 앞서가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보로는 이렇게 교과서 중심으로 양을 줄이고 출제 논점에 맞는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런데 노동시장론은 그게 안 돼요. 노동시장론은 이게 노동경제 개론 수준이라서 제가 책에다가 우리 시험의 분량으로 압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론이 굉장히 좀 깊은 이론이 나오고 점점 이론이 어려운 이론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동경제와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공인노무사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 공인노무사 시험의 노동경제학 문제들이 지금 자꾸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쉬운 문제들을 변형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2차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시장론은 주로는 이해 중심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학을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해 중심으로 간다.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노동경제학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거 공부하시려면 저 신림동 같은 데 가셔서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경제학 60강짜리 이런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 중심으로 가되 어떻게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 5년 이상에 한 번 정도? 4, 5년이면 여러분들 한 1년에 3번 시험을 보면 한 12번에서 한 15번 시험 보면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문제들 그런 문제 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점 다 버릴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2, 3년에 한 번, 매년 한 번 이상 출제가 되거나 또는 2, 3년 내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논점들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할 거고 그걸 대신에 우리는 깊이 공부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된 논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은요, 우리가 노트 필기 중심으로 좀 가주셔야 돼요. 제가 교과서에다가 정리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이해 위주로 서술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노트 필기 중심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노트 필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노트 필기를 해주셔야만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시장론 쪽에서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했을 때 2차의 모범 답안에 내용이 될 거예요. 특히 뭐 예컨대 이론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외워서 쓰셔야 되는데 경제학 용어들은 사실은 외워서 쓴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1차 때부터 노트 필기 중심으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노동시장론 공부하실 때는 제가 노트 필기해드리고 판사하는 내용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필기를 좀 해주세요. 필기를 하고는 이쪽은
복습이 뭐냐? 복습이 뭐냐? 3회독 이상. 3회독 이상 여러 번 읽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 번 읽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론의 복습은 뭐냐? 이 노트 필기한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수업 중에는 그냥 갱지 연습장에다가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는 이것을 여러분들 예쁘게 줄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제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필기한 내용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놓고 이걸 계속 읽고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개념이라든가 이론 설명드린 거를 끊임없이 읽고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게 2차 가서 자연스럽게 주관식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쓸 수 있어요. 노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장론, 노동경제학 동네는 잘 안 써집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거다. 그래서 정보론과 시장론 공부의 방법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과목의 특성이 그러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두 과목 중에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쭉 함께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정보론 직업정보론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간다. 이 정도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공부 방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1차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논점들을 각계격파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대로 3과목 직업정보론부터 함께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교과서 한번 펼쳐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인강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교과서 옆에 놓으시고요. 정보론은 반드시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쁘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하면서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정보론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이 책이 여러분들의 책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될 내용과 읽지 않아야 될 내용, 읽어야 될 내용에서도 어디다가 방점을 찍어서 읽어야 되고 어떤 논점,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어야 될지 이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것이 표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여러 번 읽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됩니다. 문제 중심으로 자꾸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공부가 곧 2차 공부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앞두고 자꾸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1차는 합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2차 가서 완전히 맨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동안 2차 외워서 쓰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1차는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시면서 결국은 시험을 포기한다든가 힘들어지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격으로 가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차 공부 때부터 우리는 2차 공부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직업정보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직업정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목차를 우리가 한번 잡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틀을 잡는 겁니다. 틀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은 논점이에요. 논점.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큰 나무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씩 가지를 펼쳐 나가면 됩니다. 자, 직업정보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목차의 제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목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업정보론에서는 첫 번째 크게 4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은 그래서 막 출제 기준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다 달아 있어요. 제 1장에 직업정보에 의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총 4장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직업정보론 제 1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첫 번째로 개념 공부해야 되겠죠. 직업정보가 뭐냐. 개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직업정보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먼저 정보라는 걸 살짝 공부하고요. 정보 중에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직업 정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 정보의 개념은 뭐냐 하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기능과 역할. 특히 이제 학자들의 주장을 살짝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죠. 종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논점입니다. 직업 정보의 개념,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 종류. 특히 이제 종류가 출제가 많이 되죠. 이거 공공 직업 정보라는 게 있고요. 직업 정보 중에서 오늘날은 민간 직업 정보가 있고요. 이 둘로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과 일반 직업 정보의 특성을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고 요건 주관식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건지 나중에 보고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총론적인 내용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우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이 사람에게는 취업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 또는 직업 결정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시기에 맞는 직업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업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미 국가와 공공기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료 이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라고 해요.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직업정보를 생산하거든요. 그럼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는 1장에서 공부할 거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영어 사전을 펼쳐보잖아요. 한자 공부할 때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옥편을 찾아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만여 개가 넘는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그 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근데 내담자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저 상담사 이런 것도 좋지만 저 피부 미용사 하고 싶어요. 피부 미용사 무슨 일하는 직업이에요? 피부 미용사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벌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피부 미용사라는 직업에 관한 정보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만여 개가 넘는 직업들에 관한 간단하긴 하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직업사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사전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고 직업사전을 검색하면 어떤 내용, 그 직업에 관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왜?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에 내담자가 피부 미용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사전에다 빨리 검색을 통해서 직업상담, 피부 미용사라는 직업에 관한 직업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사전 안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모든 직업에 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한국직업사전은 도대체 어떤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직업사전에서는 당해 직업을 검색하면 그 직업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언지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직업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한국직업전망서 그랬는데 오늘날은 뭐 책으로 된 걸 잘 보진 않아요. 다 워크넷이나 이런 쪽에 링크가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죠.
그럼 한국 직업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건 뭐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만여 개가 되는 넘는 직업들 중에서요. 종사자 수가 한 3만 명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종사하는 직업들.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뜨는 직업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나 또는 십수년 후에 직업을 가질 학생들에 대한 직업 지도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직업들. 주로 뜨는 직업이죠. 이런 직업들에 관한 정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수록해 놓은 곳이 바로 직업 전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해 직업에 관한 향후 10년간의 고용 전망이 어떻게 될지, 향후 일자리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망하고 있는 자료가 바로 한국 직업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직업 전망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그 직업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직업 전망은 직업사전처럼 모든 직업을 다 수록해 놓은 건 아니고요. 한 200여 개 직업 정도를 수록해 놓고 있어요. 대신에 그 200여 개 직업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이 두 가지를 왜 우리는 일장에서 공부하느냐? 이 두 가지는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에요.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발간하고 여기서 개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요 두 개를 1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2장으로 들어가서요. 2장은 여러분들 뭐 제목 자체는 뭐 직업 및 직업 분류 하고 산업 분류의 이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목차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나머지 두 개를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 표준직업분류라는 게 있어요. 한국 표준직업분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이거 국가기관이죠.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건데 중요한 건 통계청에서 이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발간하면서 이 책의 이 머릿말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용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직업들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이런 걸 다 소개해 놓고 있어요. 마치 왜 사전 같은 거 보면 앞에 일러두기 있는 것처럼 머릿말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분류 대상으로 삼은 이 직업들이란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직업의 개념이라든가 여기서 직업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분류 대상인 직업으로 인정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직업의 성립 요건. 그리고는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직업 분류의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을 쭉 다 수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됩니다. 1차, 2차 다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할 겁니다. 1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에서도 거의 몰빵으로 나와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 한국 표준직업분류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죠. 한국 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분류와 한국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업에 관한 내용 전부 다 공부할 거고요. 산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쪽도 이 논점들을 공부할 겁니다. 산업의 개념, 산업의 분류, 산업 분류의 기준과 원칙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소목차를 또 잡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하는구나. 네 가지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요 두 가지는 고용정보원이 만드는 거라서 1장에서 공부할 거고요. 2장에서는 표준직업분류와 표준산업분류 있죠? 요걸 본체적으로 공부할 건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 1차, 2차 전부 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3장에서 우리는 실무적인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각종의 직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건데요. 사실은 저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각종의 구인구직을 위한 채용 정보라든가 인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었냐면 워크넷에 많이 넣어놨어요. 워크넷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시스템에다가 많이 다 정보들을 수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워크넷뿐만 아니라 여러 기타 사이트에서도 직업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워크넷이지만 워크넷과 기타 사이트 좀 공부할 거고요. 여기는 어떤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검색을 할 거냐, 검색 조건 같은 거 살짝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자격제도 공부할 거예요. 국가 자격제도. 특히나 국가 자격제도에서 우리 두 가지 공부할 겁니다. 첫째는 국가 자격의 검정 기준을 좀 공부할 거고요. 검정 기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 자격은 일반적으로 등급제잖아요. 기술사, 그 다음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 자격은 어떤 검정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 공부할 거고요. 이거 나오면 출제되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각각의 국가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응시 자격 공부할 거예요. 요쪽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3장에서 공부하는데 요거는 2차에는 안 나와요. 오로지 only 1차에만 나옵니다. 1차 시험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부담 없이 좀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 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제목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 있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직업 정보에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생산하잖아요. 그때 이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이거 관리 과정이라고도 하고 처리 과정이라고도 해요.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업 정보를 제공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은 크게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분석을 거쳐서 가공, 체계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가공한 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제공, 배포.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러고 난 다음에 평가와 축적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배포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여기에 평가와 축적이 합쳐지면 6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직업정보의 각각의 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을 공부할 거예요. 유의사항. 그래서 직업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유의사항은 뭐가 있느냐? 직업정보의 분석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가공 체계화 단계에서의 제공 배포 시의 유의사항은 뭐가 있느냐? 이거 객관식에서 물어보죠.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직업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직업정보와 관련된 각종의 직업정보라고도 하고 고용정보라고도 해요. 고용정보 중에서 특히 고용 통계 용어들이 좀 있어요. 고용과 관련된 통계 용어들. 고용과 관련된 통계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뭐 실업률이라든가 또는 구인 배율이라든가 사업체 채용 충족률이라든가 희망임금 충족률이라든가 취업률 계산한다든가 뭐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한 4개 내지 한 5개, 6개 정도? 6개 정도의 고용 통계 용어의 공식을 좀 외우시고요. 계산 문제를 좀 대비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가 대비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각종의 고용 통계 용어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는 거. 한 4개 내지 6개 정도 공식을 외워서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뭐 수험장에
전자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시니까 공식만 외우시면 숫자 나오면 공식에다 대입해서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이 중에서 자, 3장은 전체가 다 1차에만 출제되지만 4장에서 요거는 1차에만 나와요. 요거는 1차에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고용통계 용어 있죠? 요거는 1차와 2차에 다 나옵니다. 1차 객관식에서 나오지만 특히 2차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고용통계 용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뭐 직업분류와 산업분류의 이해, 이쪽은 거의 1차 플러스 2차 몰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표 여러분들 제가 3개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거 전부 다 1차에만 나와요. 1차에만 나오고 요 종류 요게 1차와 2차에 다 출제가 됐다. 요런 내용. 기능과 역할도 1차와 2차에 출제가 다 됐다. 그럼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는지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한국직업사전하고 한국직업전망 중에서는 요 한국직업사전 요게 1차와 2차에 다 출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직업전망은 1차에만 출제가 돼요. 요거는 오로지 1차에만 객관식에만 출제가 되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목차 위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의 이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좌표 삼아서 하나씩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크게 압축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목차는 이게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는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 살을 붙이시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뼈대가 돼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바로 공부를 시작할 직업정보론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의 개관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차 삼아서 지금부터 저희가 1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교과서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의 직업정보의 제공의 1장 직업정보의 이해 파트에서의 총론적인 얘기, 직업의 개념, 기능과 역할, 직업정보의 종류, 한국직업사전 이쪽으로 쭉 순서대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